안녕하세요. 저녁입니다. 저는 미국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트라우마 레벨 1 센터 응급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학병원 응급실 정도 되는 규모라서 아무래도 중증도도 높고 근무 난이도도 다른 곳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원어민 직원들도 가끔은 부침이 있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조금 빡센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같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간호사들한테는 도저히 처리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노답 중의 노답, 난공불락의 성,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응급실 노답 삼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답 삼형제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인계받기입니다. 딱 제목만 들으셨을 때는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와 이거 쉽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바로 바뀌실 겁니다. 트라우마 레벨 1 센터 응급실로 오는 인계는 총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원에서 전화로 인계가 오는 경우. 두 번째, EMS에서 전화로 인계를 주는 경우. 세 번째, 헬기에서 무전으로 인계를 주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타원에서 전화로 인계가 오는 경우에는 원내에 있는 트랜스퍼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응급실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중간에 트랜스퍼 센터 직원이 저를 타원에 있는 간호사와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타원에 있는 간호사가 저에게 환자에 대해서 인계를 전화로 주게 됩니다. 전화인계 특성상 상대방의 얼굴과 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은 발생하기는 하지만 보통 타원에서 전원을 오게 되는 경우는 아주 응급은 아니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전원을 오게 되는 것이라서 이 전화인계는 아주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 특이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두 번째, EMS에서 전화로 인계를 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인데요. EMS에서 인계 전화를 주게 될 때는 이렇게 생긴 빨간 전화를 통해서 응급실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오르고 전두엽에 마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EMS가 전화를 주는 경우는 차 사고가 난 환자이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인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했던 타원에서 오는 환자들과는 다르게 상태가 위중하고 좀 더 응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EMS 직원분들도 당황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마디로 그들도 깔끔하게 인계를 주고 싶지만 횡설수설하면서 인계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unresponsive한데 GCS는 14이라고 인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원어민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구어체나 슬랭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개떡같이 주는 인계를 찰떡같이 받아 적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빨간 전화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수신 상태가 영 맨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 중에 이 빨간 전화 인계를 받게 되는 것은 그날 근무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음에 소개할 거에 비교한다면 식은 죽 먹기 수준입니다. 바로 세 번째, 헬기에서 무전으로 인계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진짜 끝판왕입니다. 트라우마 레벨 1 센터에는 헬기 선착장이 있는데요. 처음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에는 와 진짜 미국 스케일 대박이다. 병원에 헬기 선착장이 있네. 와 진짜 간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헬기 선착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들을 헬기로 실어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헬기로 환자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앰뷸런스로 오는 환자들보다도 상태가 더 위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나 봤을 법한 1960년대에서 방금 생산된 것 같은 무슨 골동품 무전기 같은 걸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여기 문제는 상대방이 헬기에 타 있다 보니까 헬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이게 필터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다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신 상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쉐십니다. 이걸 몇 번 받아보고 나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빨간 전화인계는 진짜 선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그걸 종이에 이렇게 잘 받아 적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통상은 이런 무전 인계가 오게 되면은 아주 보통은 차지널스가 이 무전을 다 받게 되는데 뭐 응급실 여건상 차지널스가 다 이걸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 같은 외국인 간호사도 가끔은 무전을 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메타인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무전인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미국 응급실에서 10년은 더 근무를 해야 겨우 받아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헬기 무전인계는 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요. 다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노덥 삼형제의 두 번째, SA와 CPS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서 SA는 Sexual Assault 관련 케이스이고 CPS는 Child Protective Service 관련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한국에서는 보기가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미국에서는 꽤 흔한 케이스여가지고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응급실 근무가 처음인 저한테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첫 번째, SA 관련 케이스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를 사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사람의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케이스를 다룰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요령이 생겨가지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종이에 다 적어가서 그대로 질문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CPS 케이스는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뉴욕은 의무 보고가 있는 주라서 기준에 해당하면 간호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전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평소에 교과서나 유튜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전화 통화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A와 CPS를 합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동이 CPS 대상자가 된 케이스인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일하는 곳의 프로토콜상 4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환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배는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응급실 노답 삼형제의 마지막 보스 CPR과 환자 사망 케이스입니다. 사실 CPR이나 환자 사망 케이스는 일반 병동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힘든 케이스인데 응급실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CPR 케이스에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CPR에 내가 들어간다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감은 오시죠? 일단은 CPR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직원들이 전부 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절대로 평소처럼 젠틀하고 제너러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영어가 총알이 돼서 날아다니는 그런 현장에 제가 가게 되는 건데요. 안 그래도 저는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100%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CPR 케이스에서는 평소의 절반,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알아들으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병원밥 먹은 눈치로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간호사한테 CPR 케이스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케이스가 돼버리는 것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인데요. 천만다행히도 환자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환자 사망 소식을 알리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일이라 간호사에게 큰 부담은 없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환자 시신 곁을 지키면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간호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모그에 가기 전까지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담당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당연히 입 꼭 다물고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응급실에서 외국인 간호사가 맞닥뜨리는 노답 삼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여기서 나고 자란 원어민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외국인 간호사가 넘사벽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미국 응급실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미리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죠.